네, 최근 들어 뜨거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등 초여름부터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씨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날씨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른 오후에 수도권에서 이제 갑자기 강한 비가 쏟아진 뒤에 다시 또 해가 뜨고 이런 좀 극단적인 날씨가 보이기도 했는데 배경은 뭔가요? 어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네. 북쪽을 지나는 이제 비구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을 지나는 비구름이 있었는데 남부지방도 호우특보가 내릴 정도로 강한 비구름이 내렸지만 남쪽은 그래도 좀 거대하게 네. 폭넓은 비구름대가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한 비를 뿌렸다라고 하면 이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와 기존에 머물고 있던 덥고 습한 공기의 불안정이 좀 강해지면서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강도 높게 쏟아지는 그런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도 이제 전국 곳곳에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덥겠다라는 예보가 있거든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비 예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우산 챙기는 일반적인 날씨라고 비슷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어제 내린 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비라고 하면 오늘 내리는 비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은 예보가 힘든 소나기, 잠깐 지나가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덥고 습한 공기로 뒤덮인 가운데 마치 이제 동남아처럼 이렇게 낮 동안에는 더운 공기가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게 되면은 예. 이 공기도 그 더운 열기를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해소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뿌려줌으로써 그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좀 시원하겠지라고 예.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비는 좀 지속성도 길고 양도 많아야 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내리는 소나기의 비는 지속성이 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습도만 어설프게 높여놓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이 소나기로 인해서 좀 푹푹 찌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년보다 이제 이른 무더위 찾아오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 190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200명 가까이 됐는데 지난 주말에요. 수도권에 이제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5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굉장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예년보다 5일 정도 빠르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네. 이제 빨라지고 더위가 길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온열 질환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2010년에 1,000명대에 1년에 머물렀던 온열 질환자 수가 2020년대에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물론 역대급이긴 했지만 예. 거의 4,0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일 일찍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온열 질환자 수가 192명이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51명이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뭐 지난 한 달 동안 네. 이제 발생했던 환자 수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환자 수가 늘어난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덥기도 덥지만 푹푹 찌는 습도가 높은 더위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 수는 증가폭도 증가지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비책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폭염이 예보가 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예.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좀 적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 건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더위로 인해서 배출되는 땀이 많아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해주시고 문제는 온열 질환자 수의 대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65세 어르신들입니다. 왜냐하면 더위로 인해서 체온 조절이 좀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라든지 어르신들 혹은 이제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체온 조절이 폭염에 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각별히 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요즘 날씨가 극단을 오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폭염주의보도 보이는데 또 폭우도 내리고요. 이런 게 공존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예요? 복합 재해가 이제는 일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지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장마로 인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두 공기가 대립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무난한 대립이었기 때문에 비구름이 만들어져도 좀 넓은 지역에 폭넓게 비를 좀 골고루 뿌리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극단의 날씨로 인해서 좁은 지역의 집중호우
극한호우의 형태로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형태로 아예 기후 체계가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가 오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 데다가 기온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 옛날과는 강도가 다른 그런 이제 극심한 폭염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올여름 이제 얼마나 더울지 이거에 대한 우려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열대야가 뭐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충분하죠. 이제 낮 기온은 네. 일사로 인해서 깊게 30도가 높게 나타나는 날들은 이미 4월 달부터 흔하게 예.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좀 열대야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밤 최저 기온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특히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에 기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과 함께 높은 습도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바다 온도가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예. 때문에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는 덜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평년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날씨보다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밤낮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전히 바다 온도가 높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으로 인한 수증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지난해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34일이 연장으로 이어진 네. 이제 열대야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도 좀 만만치 않은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장마 이야기도 해볼게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이나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주는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지만 중부 남부지방 아직 장마가 시작이 안 됐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하늘에 내리는 비는 똑같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월 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의 열흘 가까이 비가 내렸는데 6월 12일에 비에 좀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비는 장맛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맛비는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일컫는데 물론 어제도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이 정체 전선상의 비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맛비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반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 형태고 네. 주 후반에 다시 정체 전선이 이제 다시 북상을 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이제 비가 다양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기상청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체 전선이 이 남부나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뭐 장마의 시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일컫지는 않았지만요. 워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체 전선의 북상을 이제 야기시키는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전국적으로 걸쳐서 비 예보가 걸쳐 있는 이 예보에 네. 이 정체 전선이 북상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남부지방과 중부지방도 장마의 시작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평년 이맘때 내려야 될 장맛비보다 한 5일이나 4일 정도 빠를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지 이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이제 이 더위에 대한 비교를 평년 이맘때로 볼 것인지 지난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준은 좀 다릅니다. 지난해의 폭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나타났던 1994년, 예. 2018년에 거의 버금가는 역대급의 폭염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덜 덥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겪었던 여름보다는 분명히 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극적으로 겹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돔 현상으로 나타나는 티베트 고원지대에 눈 덮임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햇빛을 흡수하는 양이 좀 줄어들기 예. 때문에 지난해보다 덜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바다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폭염도 좀 강하고 열대야도 강한데 지금 지난해보다는 바다 온도가 1, 2도 정도 좀 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이맘때 우리가 겪는 여름 날씨보다는 분명히 덥다라는 거는 좀 인식을 하시고 좀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해보면 기온은 예년보다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어쨌든 습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복합재 이야기도 해볼게요. 앞서서도 좀 잠시 짚어주셨는데 올여름 극단적인 기상 상황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재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상청의 예보를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롱텀에서 미리 한 2, 3일 전에 알았을 경우에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예. 대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호우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런 그쵸. 경우는 대비가 아니라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3월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지금 소실된 산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산이 될 수 있는 나뭇잎이 없는 상태에다가 이 흙을 잡아주는 뿌리까지 없는 상황이라서 산사태의 발생 위험도가 200배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한번 비가 내리더라도 적은 양의 비라도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장기적인 예보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 좀 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여름도 폭염, 폭우,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기상 정보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